자, 안녕하십니까. 직무윤리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직무윤리가 5문제밖에 안 나오죠. 제일 적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도 한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시험은 직무윤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0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좀 적게 받아도 벌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직무윤리가 5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벌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무조건 5문제는 다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좀 공부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쉬운 과목이면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으면은 틀릴 만한 곳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크게 봐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서론적인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부분이, 중간이 아니고, 요게 이제 맞춰지면은 신임 의무에서, 발생하는 2대 핵심 원칙이 있는데, 요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고객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원칙이, 여기 요 두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이, 이해상충 방지 의무,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은 본인이 지켜야 될 윤리, 그 다음에 회사가 지켜야 될 윤리,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지켜야 될 윤리, 요런 게 이제 나오는데, 요게 5가지고, 요게 이제 7가지고, 요게 이제 3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요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내부 통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문제가 나온다고 할 때, 뻔하죠, 5문제는. 여기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겠죠. 요거 내용이 좀 많거든요. 요 내부 통제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게 준법 감시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5문제를 다 맞춰야 되니까 다른 데서 출제될 가능성을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다른 데서도 나올 만한 것은 다 짚어야 됩니다. 의외로 논점이 많아요. 이게 의외로. 요거는 무조건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일 그 출제가 어려운 부분이 요거 5가지하고 7가지 구별할 줄 아느냐. 요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5가지 드는 것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품위 유지 의무라든지 법규 준수 의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본인에 대한 의무인지 회사에 대한 의무인지 사회에 대한 의무인지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다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글을 쓰신 분은 기본서를 쓰신 분은 그거를 본인에 대한 의무에서 서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협회 규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협회 규정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요 5가지 중에 공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회사에 대한 의무에서는 비밀 정보하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들이 대외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요거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대외 활동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요즘 SNS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2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지켜야 될 원칙이 좀 다르거든요. 요거 좀 외우셔야 되는데 요게 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출제가 되더라도 한 군데 정도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정도는 있겠는데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윤리는 우리가 법규 파트에서 공부할 때 겹치는 부분이에요. 요게 2가지는 전혀 볼 게 없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자본시장법 부분하고 완벽하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5가지 중에 공시 의무 말고 다른 거, 그 다음에 요 7가지 중에 요거 2가지 말고 다른 거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적어요. 또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상식선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무윤리 공부한 게 편한 게 그거죠. 우리가 뭘 모르더라도
문제도 이거는 아마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답을 하면은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케이스 문제가 그렇죠. 의외타 문제로 케이스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요런 케이스를 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어떤 의무에 위반되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그거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공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건전한 일반 상식을 묻는 문제고 아닌 것부터 없애 나가 보면은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여튼 요 칠판에 적혀 있는 것 정도 이런 거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이해상충 방지 의무는 굉장히 논점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발생하느냐, 이거 관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차이니즈 월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계약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당매매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논점이 많은데 요 나머지 요런 관리라든지 요 차이니즈 월이라든지 자기계약 요거는 또 우리가 법규 파트하고 이게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공부 부담을 더는 거죠. 법규에서 공부해도 되고 여기서 공부해도 되고 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혹시 출제가 되면은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네 가지가 있는데 항상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요것도 뜸하게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치른 그 4월 달에 펀드 대행인 시험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거를 출제했더라고요. 과당매매 판단 기준이 아닌 거. 그래서 요거는 언제라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 이해상충 방지 의무도 굉장히 뭡니까? 논점이 많기 때문에 한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죠.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문제는 뭔가 하니까 법규 파트하고 이게 완벽하게 중첩이 돼요. 그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부당권유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벽하게 겹치고 조금 이게 다른 게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상품 판매 후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상품 판매할 때는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양자 비교할 줄 아느냐. 요 문제가 나오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그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 상품 판매 후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제도가 있어요. 네 가지 관련 제도라 그래가지고. 근데 요 네 가지 제도 중에 세 가지는 숫자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뭐 7영업일, 15일, 뭐 5영업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 보면은 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정말 중요하고 여기 상품 판매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하고 관련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직무윤리 파트에서는 옛날 자본시장법 위주로 강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일단 직무윤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법규 파트 강의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 위주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요 네 가지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월 달에 치른 펀드 대행인 시험에서도 요게 한 문제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 요게 신의칙이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반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자본시장법에 고유한 논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요게 판례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무윤리에서 판례가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 법규도 우리가 판례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판례가 나오는 것은 이 여기인데 이 판례가 굉장히 또 어려운 판례예요. 요거는 판례라는 건 그렇죠. A는 B다.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치른 펀드 대행인 문제에서도 요거를 그대로 냈어요. 요거는 항상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강조하는 건데, 일반론에서 지문 2개 내고, 1번, 2번 지문 내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3번, 여기서 4번 해가지고 냈는데, 이런 문제가 의외로 더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기업윤리하고, 직무윤리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전체 우리 직무윤리를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는
기업윤리하고 직무윤리를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현실에서 누가 이거 두 가지를 분리해가지고 기업윤리는 이런 거고 직무윤리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책을 쓰신 분은 요거하고 요거 양자를 분리해가지고 요거는 요런 거다 요거는 요런 거다 이렇게 하니까 외우지 않으면 이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죠. 이런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앞부분에서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넘어가면은 서론 부분에서 또 잡다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칼뱅이라는 사람 조금 좀 알아야 되는 게 나오고 뭐 또 뭐 CPI 해가지고 뭐 윤리 측정 지수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여하튼 조금 또 고만고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또 외워야 됩니다. 요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규라든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금융위원회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특히 여러분들 회사법 공부하려면은 문제 수는 5문제인데 얼마나 외울 게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이 직무윤리는 양반이죠. 공부량은 회사법이나 법규 파트에 제가 볼 때는 5분의 1도 안 됩니다.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너무 쉽죠. 단지 중간중간에 조금만 외우면 돼요. 조금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5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있어요. 정말 출제자가 만점을 주기 싫다. 한 문제는 내가 지역적인 곳에서 내겠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4문제 4+1을 목표로 하세요. 5문제 중에서 4문제는 무조건 맞춘다. 그 다음에 한 문제도 물론 맞추는데 이게 정말 의외타 문제일 경우에는 그냥 그거는 운에 맡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저는 이 직무윤리야말로 5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만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부분은 하나하나씩 다 세부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정말 운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한 문제 틀릴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여하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